주택도 건축물의 일부죠. 자, 옛날에는 이게 주택건설 촉진법이었는데, 자,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다 보니까 촉진이란 말은 떼고 그냥 주택법 이렇게 한 겁니다. 주택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파트법입니다. 아파트법. 근데 요즘은 지었다면 아파트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 중개대상물 1호가 주택이니까 주택법이 중요하다. 자, 건축법의 7문제, 주택법의 7문제인데, 중개실무에서는 주택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공부하셨던 정비법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주택법은 이래요. 건축법에는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한 번에 주택을 짓는데 30호, 30세대 미만의 빌라 같은 거, 단독주택 같은 거 짓는 거는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아 짓습니다. 공사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한다. 근데 주택법에는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 주택을 대량으로 짓는 것에 관한 법인데, 주택법에, 건축법에는 건축주라는데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건축허가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다 그래요. 그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건축법에 건축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공사 완료되면 사용검사 받고 사용한다 그럽니다. 자, 먼저 주택법에서는 7문제 가운데 여기 총칙의 용어 부분, 용어에서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용어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주택법의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죠? 주택. 자, 주택이 뭡니까?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플러스 부속 토지 포함 제외? 포함. 자, 단독주택 하면은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포함해서 주택이라 그러죠. 단독주택 거래할 때 건물만, 건축물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토지도 같이 거래하잖아요. 부속 토지 포함. 공동주택 하면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지분 같이 포함해서 포함입니다. 이 자리에 제외 X 시험 넣었어요. 부속 토지 제외하면 틀린다. 포함이다. 자, 그 다음 주택의 종류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합니다. 이거는 건축법에서도 보고 주택법에서도 보기 때문에 뭐 나중에 훤해집니다. 이거 모르면 뭐 모르서 또 개론 시간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군데서 다 나오니까. 근데 우리 건축법에 단독주택 하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개입니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그럼 주택법의 단독주택은 3개밖에 없죠. 공간은 아니다. 공간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4개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는 제외. 그럼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공간하고 기숙사 맨 끝에 2개는 건축법상은 주택이지만 주택법상은 주택이 아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다중주택의 규모 3계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그건 개론 시간에 그런 규모 같은 거 나오죠? 근데 공법에서는 그런 거 아니라도 문제 낼 게 많았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공법 시간에 그런 거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다가구는 단독이고 연립 다세대를 우리 속칭 빌라라 그러죠, 그죠? 그럼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다. 그럼 단독하고 공동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구분 소유가, 이거는 구분 소유가 안 되고, 이거는 구분 소유가 된다. 그죠? 다가구 주택이 뭐예요? 자, 우리 동네 보면요, 집을 단독주택을 크게 지어서 여러 가구 세놓는 집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가구입니다. 소유권이 하나잖아요. 구분 소유가 안 되죠. 근데 다세대는 우리 빌라 지어가지고 여러 세대 각각 구분 소유하는 거 있죠. 그게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다. 구분 소유가 된다. 결정적인 건 구분 소유 되나 안 되나 구분하면 돼요.
그럼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공부하다가, 예? 공부는 하기 싫은데, 그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는 어때요? 이 주택법 꺼내놓고 아파트 마당에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죠? 그죠? 요거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 생각하면, 한번 볼 때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훨씬 덜 스트레스 받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연다기 순서로 해놓고,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 아니다 해놓고, 나머지 3개.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그럼 연립 다세대는 4개층 이하. 근데 빌라가 있는데 여러 동이 있다고 해서 연립이고, 한 동만 있다고 해서 다세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동만 잡아요. 한 동만. 1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아시죠? 한 동만 잡아서 각 층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그럼 4개층이고 660이면 연립이다, 다세대다? 660은 660 이하에 속하죠. 그러니까 다세대다. 그렇게 되는 거죠.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660 초과, 610 이하. 이렇게 하면 다 구별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된다. 틀렸죠? 주택법에서는 제외되죠. 29회, 30회 연속으로 시험 나왔어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된다. 아니죠? 29회, 30회 시험. 근데 이 기숙사하고 오피스텔 같은 거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죠. 이런 걸 준주택이라 그래요. 자, 2개 묶어서 위에다 준주택. 좀 이따 준주택 다시 공부합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준주택 이렇게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맞죠? 다가구는 단독이지만 다세대는 공동이죠. 구분 소유되죠? 맞다. 작년 문제. 그죠? 34회 문제. 예. 상가주택도 주택이죠. 구정주택에 들어가죠. 상가주택도 아파트 형태로 지으면 공동주택이고, 그죠? 밑에는 상가로 하고 위에는 주택이면,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지어가지고 밑에 몇 개 층은 상가로 쓰고 위에, 그죠? 여러 세대는 공동주택 하는 거 아파트입니다. 5개층 이상이면. 3층짜리는 그냥 단독주택. 3층짜리면 그건 단독주택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독이 아니라 연립이나 빌라 형태로 지을 수도 있어요. 응? 밑에 한 층은 상가로 쓰고 위에 한 상계층을 주택으로 쓰는데 구분 소유가 되면 공동주택이고 소유권이 하나면 단독주택. 단독이냐 아니냐는 구분 소유권 되나 안 되나, 구분 소유 되나 안 되나 보면 돼요. 한 사람 거면은 단독이고 소유자가 각각 다르면 공동이고 그렇죠. 네.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즉 주택 외 건축물,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하면 준주택. 준주택 종류는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그런 거 있죠.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기오다. 자, 준주택은 뭐라고요? 노기오다. 자, 위에 제목에다 노기오다. 다음 중 준주택 아닌 것은 하면 노기오다 아닌 거 골라내면 되죠. 자, 근데 다중생활시설이 뭐예요? 다중생활시설이 뭐죠? 고시원. 아시죠? 원래 처음에 고시원 만들 때는 독서실을 좀 고급화하는 대로 공부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그 후에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거주용으로 사용했죠. 그죠? 칸막이를 쳐가지고 그 안에 각각 들어와서 살도록.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 안에서 치사를 하고 이러니까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막 그런 사고 나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고시원이냐.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다중생활시설.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시설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반인들은 고시원 그래도 여러분은 고시원 그러면 안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 될 사람들이 그죠?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규모가 크면 숙박시설에 속하고 규모가 작으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속합니다. 아시죠? 다중생활시설이 규모 크면 숙박, 규모 작으면 이종 근생. 건축법에 가면 또 나와요. 자, 근데 녹이 오다고 외워놓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출제위원들이 살짝 바꿔냅니다. 다중주택, 다중생활시설이 준주택이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하면 다 준주택 아니죠. 요거 세 개는 셋 다 뭐다? 준주택이 아니고 주택입니다. 그죠? 주택 중에서도 다중하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그죠? 그래서 시험 낼 때 다중생활시설 대신에 특히 맨 앞에 똑같은 글 다시면 다중주택 열어버리면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다중주택은 주택이죠. 준주택이 아니죠. 다중생활시설이 준주택이죠. 녹이 오다 외워두시고 요 다로 시작하는 요거 세 개는 준주택이 아니고 주택이다. 구별해 둘 것. 그 다음 오피스텔이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맞아요? 녹이 오다에 오죠? 준주택 맞죠? 네. 주택은 아니지만 준주택이죠. 그죠? 녹이 오다 외워뒀으면 요거 금방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자, 이런 거는 나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 아시죠? 예. 주택법에서는 5문제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재원. 무슨 돈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자, 공공주체가 지으면 국민이고 민간주체가 지으면 민영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공공주체 주공이 지어도 국민주택도 있고 민영도 있죠. 민간주체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어도 민영도 있지만 국민주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는 거 아니다. 그럽니다. 자금에 따라서. 먼저 국민주택은 다음 하나의 주택, 다음에 A, B 중에 하나면 그럼 A, B 중에 하나면 국민주택이냐? 아니다. 이 중에 하나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국민주택이다. 예를 주공이 짓는다. 주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아니죠. 주공이 건설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 거. 주공이 지어도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거. 그게 국민주택이다. 아셨죠? 그리고 혹시 문제에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틀렸다. 주공이 건설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을 때 국민주택이 돼야 맞다. 요거 공부하실 때 조금 까다로운 게 여기서 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 말이 나와야만 국민주택이다. 자,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A는 공공주체입니다. 앞에다 공공주체라고 써봐요. 그런데 B번은 민간주체입니다. 앞에다 민간주체. 민간주체가 건설하는데 국가, 지자체 재정 지원 받는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짓는데 국가, 지자체 재정 지원 받아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다. 민간회사가 지어도 국가, 지자체 재정 지원 받아서 85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다 이겁니다. 또 주택도시기금 지원 받아서 이게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이랬는데 지금은 주택도시기금이라 그래요. 지으면서 역시 국민주택 규모야. 그럼 A번은 공공주체고 B는 민간주체인데 요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국민주택이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민영주택은 뭘까요? 전국의 모든 주택 가운데
국민주택 아닌 건 전부 민영입니다. 즉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게 민영주택의 정의입니다. 근데 29회 때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민간 회사가 지어도 민영도 있지만 국민도 있죠. 공공주체가 지어도 국민도 있고 민영도 있죠. 그러니까 주체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다. 그 민영주택의 정의는 뭐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게 원래 정의입니다. 요 말. 이게 맞는 거지. 이거 틀렸다는 겁니다. 뒤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국민주택 규모라 그랬죠. 여기 이들이 건설하면서 국민주택 규모 1대 국민주택이다. 그럼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 옛날에 25.7평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지금은 평수로 계산 안 하고 미터급을 하잖아요. 85제곱미터야.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요. 응? 저 공용 부분 빼고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호는 뭐고 세대는 뭡니까? 응?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 아셨죠? 아파트 200호 이런 말 못 들어봤죠? 이상하죠, 그죠? 아파트 200세대 그러잖아요.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1로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면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요. 근데 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럼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85 이하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아닌, 그럼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얼마요? 100입니까? 아니잖아요. 원주가 읍면지역 아니잖아요. 원주시는 85 이하입니다. 아셨죠? 그럼 강원도 정선읍. 그럼 정선읍은 읍면지역이죠. 수도권 아니고 읍면지역이잖아요. 거기는 100제곱미터 이하. 아셨죠?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85 이하고 수도권 아니라도 시지역은 역시 85 이하고 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만 100 이하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국민주택의 최대 규모는 얼마인가? 옛날에 한 20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최대 규모는 얼마? 100이죠. 어쨌든 최대로 클 수 있는 건 100이죠. 그죠? 최대 규모는 100. 예. 근데 우리 공부하다 보면요. 주택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나오죠. 응? 좀 이따 나오지만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소형주택 할 때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에는 소형주택이라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는 85 이하고 60제곱미터에는 소형주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소형주택. 자, 아까 주거 전용 면적 이런 말 썼잖아요. 그럼 주거 전용 면적 산정할 때 뭐 단독주택은 좀 덜 중요하고 공동주택이 중요하겠죠. 단독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요즘 지었다면 거의 아파트 거니까. 근데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산정할 때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외벽에, 자, 우리 건축법 가면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이런 거 할 때 외벽이 있으면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이걸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이래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도 두께가 있잖아요. 그죠? 바깥선도 아니고 내부선도 아니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택법의 주거 전용 면적 선정할 때는 자, 밑에다가 중심선 X.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 벽이 이렇게 두께가 있으면 내부선 기준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32평 그러면요. 내부선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32평 되느냐. 이겁니다. 자, 처음에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32평 근데 진짜 32평 되는가? 그죠? 그죠? 자가지고 막 재봅니다. 그죠?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혹시 건설회사가 속인 거 아닐까?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중심선 기준 해놓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자꾸 발생해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이제 32평 그러면 중심선 아니고 내부선 기준으로 32평 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뀔 때쯤에 어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광고를 냈어요. 안목지수 적용.
이래가지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면 그 회사 것만 내부성 기준으로 한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전부 다 내부성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광고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내부성 기준으로 주거 전용 면적 선정의 중심선 아니라는 거. 근데 건축법에서는 중심선이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주거 전용 면적 산정할 때 아파트에서 일단 지하층 면적은 제외됩니다. 지하층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때요? 지상층이라도 지상층 중에서 복도, 계단, 현관 같은 거는 공용 면적이죠. 또 관리사무소도 공용 면적이죠. 지상층 중에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 아셨습니까? 그럼 아파트 주거 전용 면적에서 일단 지하층은 다 빼고 지상층 중에도 공용 부분 다 빼고 나머지 부분을 나눠가지고 주거 전용 면적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29회 시험에 공동주택에서 주거 전용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다 또 뭘 제외해야 돼요? 지상층의 공용 면적. 저거 봐요. F 플러스 해가지고 밑에다 지상층의 공용 면적. 요거 두 개를 다 제외해야 되죠. 그쵸? 지하층만 제외하면 안 되고 지상층이라 하더라도 공용 면적을 다 합쳐서 제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빠졌다고 틀렸다. 여기 29의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것만 제외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제외하잖아요. 그죠? 다 제외해야 주거 전용 면적이다. 자, 우리 주거 전용 면적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사실 아파트 많이 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용어들 그죠? 늘 듣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늘 듣는 거 가지고 상식으로 시험 치면 안 돼요. 시험 칠 때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걸 전부 문제 내는 겁니다. 그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봤죠? 줄여서 도생이라 그럽니다. 도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도시 안에 상업지역이나 이런 근처에 자투리 땅 같은데,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많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건이 있어요. 첫째, 300세대 미만일 것. 그럼 만약에 300세대면 도생 2단이다? 아닙니다. 미만이 되잖아요. 그죠? 혹시 문제지에 300세대인 하고 나오면 도생 아니다. X이 됩니다. 미만이라 해야 돼요. 둘째, 국민주택 규모라 이랍니다. 그럼 얼마 이하?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대신에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나오거든. 맞다 그러면 돼요. 85 이하라 해야 돼요. 셋째,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도시지역에 건설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도생입니다. 자, 그러면서 종류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소형 세 가지. 그럼 아파트는 있다 없다? 없다. 도생에는 아파트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아파트 도생 2단이다? 아니다. 21에 23매 두 번 넣었어요. 아파트는 도생 아니다. 도생에는 아파트는 없다. 연립, 다세대, 소형 세 가지. 자, 여기서 소형 그랬는데 이 소형 대신에 밑에다 원룸명 X. 이 원룸명이 소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2년 전에만 해도 원룸명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룸명일 때는 방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50제곱미터 이하였어요. 근데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로 늘리면서 이름을 소형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다
연립 다세대 소형 원룸형은 없다. 자, 그 다음 그 중에서 연립 다세대는 뭐 간단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연립 다세대는 원래 단독주택의 연립 다세대는 아까 4계층 이하라 그랬죠. 근데 도생으로 지을 때는 5계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건축위원회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5계층까지 된다. 자, 빌라 짓는 업자 입장에서는 한 층 더 올릴 수 있으면 수익성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4계층 짓는 것보다 5계층 지으면 분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다세대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때는 5계층까지 가능하다. 자, 근데 소형은 얼마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자, 밑에다가 50제곱미터 이하 X. 여기서 이쪽으로 법이 개정된 거다. 시험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 50 이하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60 이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 이하면 틀리고 60 이하다. 그리고 옛날에는 원룸명 그랬는데 지금 원룸명이 아니고 소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앞에다 원룸명 X 소형. 근데 도생 가운데 소형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연립 다세대보다 소형주택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소형주택으로 지으면 요게 얼마 이하? 각 세대별로? 60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60제곱미터 규모가 작게 이렇게 지으면 옛날에 원룸형인데 지금 소형이지만 그럼 작게 짓지만 옆집하고 구분해서 별개 세대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 부엌 각각 설치할 것. 여기도 욕실 부엌이 있고 여기도 욕실 부엌이 있고 따로따로 해야 되지. 하나 가지고 같이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겁니다.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려면 뭐 해야 된다? 욕실이나 부엌을 각각 설치할 것. 자, 그런데 60 이하 그랬잖아요. 60 이하를 두 개로 나눠보자. 60 이하 중에도 30 이상하고 30 미만 두 개로 나눠보자. 30 미만일 때하고 30 이상일 때하고 나눠서 보면 30 미만일 때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30제곱 미만일 때는 공간을 하나만 만들어야 돼요. 그야말로 원룸형입니다. 근데 30 이상이면 3개 이내, 침실을 3개 이내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이내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원룸형이라 안 하는 겁니다. 전에는 방이 하나인데 지금은 3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60제곱미터, 전에 50제곱미터면 3개까지 만들기 그러니까 60으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나눠가지고 작게 쪼개서 자녀들 방으로 따로 만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30제곱미터 이상 되면 3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요,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뭐요? 하나의 공간, 3개 이내. 아, 그러면 이렇게 방이 있는데 욕실 따로 있고 보일러실 따로 있고 요거 2개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을 하나 이내, 3개 이내. 맞죠? 욕실, 보일러실은 바깥에 따로 설치되어 있고 요 내부 공간이 1개 이내, 3개 이내 이 말이죠. 근데 33의 문제, 2년 전 문제 뭐를 나냐면 욕실,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 이내, 3개 이내. 맞다 틀렸다? 이 부엌이 아니죠. 보일러실이죠. 그죠? 욕실하고 보일러실이 바깥에 있는 거지. 부엌은 내부에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부에 부엌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사 문제를 냈어요. 그죠? 시험장에 나와서 보니까 욕실,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이러니까요. 많이 들어봤다 싶어 동그라미 있었죠? 근데 나와서 보니까 부엌이 아니고 보일러실이더라고요. 이런 치사 문제를 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요? 욕실하고 보일러실이 바깥에 있는 거지 부엌은 내부에 있잖아요. 그죠? 부엌을 제외한 게 아니죠. 예.
받으시면 돼요. 30 미만이면 하나, 30 이상이면 3개 이내, 방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도생에서 지하층에다 사람들 거주하는 세대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의 건축물 안에 이쪽은 도생이고 이쪽은 도생 외 건축물. 자, 이쪽은 도생이고 이쪽은 도생 아닌 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도생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 안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다음 경우는 도생하고 도생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도생 중에서도 소형주택. 자, 소형주택은 60 이하죠, 그죠?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하고, 그러면 도생 아닌 것 중에 85 초과하는 주택. 자, 도생 중에 소형주택하고 도생 아닌 것 중에 85 초과하는 주택. 같은 세대를, 자,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다. 이거. 또 하나 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상업기능을 보완하는 것이죠. 상업성이 강한 곳이죠. 이 지역에서는 소형주택과 도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예외다. 보통 일반은 도생하고 외주택은 함께 안 되는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도생 중에 소형주택하고 도생 외주택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럼 소형주택이 되는 거지, 연립이나 다세대는 도생 외주택과 함께 안 되는 거죠, 그죠? 야, 그까지만 일단 봐둡시다. 예,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데, 이런 거는 우리 그 족보에 있는 기출지문이 있죠. 복습하실 때 그거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잘 보세요, 그죠? 해석까지 달려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요거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쉬운 거예요. 그럼 다음 중 부대시설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섞었을 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를 전체를 외우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서 상식으로 생각해서 하면 대부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틀린 것만 체크해서 몇 개, 그것만 연습하면 돼요. 자, 부대하면 아파트 지으면 당연히 지어야 되는 거, 부대고. 복리는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거, 복리. 이거 두 개부터 구분해 봅시다. 자, 주차장은 부대 복리. 요즘 건축물 지으면 주차장은 당연히 지어야 된다. 부대죠. 그럼 자전거 보관소는 부대다 복리다? 이거 시험 20회 때 나왔어요. 자, 주차, 자동차 주차 하나, 자전거 주차 하나 똑같잖아요, 본질은. 그죠?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는 부대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죠? 자전거나 자동차나 뭐 주차한 건 똑같잖아요, 부대. 관리사무소 당연히 있어야 된다, 부대. 자, 근데 주택 단지 안에 도로 보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있잖아요. 이거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안에 주택법 가지고 공부하면서 다니라는 게, 요약집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요거는 부대, 저거는 복리, 그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금방 공부가 돼요. 옆에 집에 사는 사람이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죠? 지금 주택 공부하고 있다, 방해하지 마라, 그죠?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면 돼요. 주택 단지 안에는 도로는 부대입니다. 그럼 주택 단지에 들어오는 진입도로, 이런 거 좀 이따 나오지만 간선시설이라고 해요. 요거는 간선이고, 요거는 부대고, 이렇게 돼요. 건축 설비, 아파트 안에 전기, 수도, 가스, 건축 설비 전부 부대입니다. 건축 설비, 방범 설비, 담장, 대문, 보안 등 경비실 전부 뭐다? 부대. 공중 화장실 요거 뭐다? 부대입니다. 아파트 지으면요, 공중 화장실은 부대로 봐요. 이거 복리 아닙니다.
특별히 복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대다. 자, 요거 밑에다가 복리 X. 본중 화장실 복리라 그러면 안 돼요. 부대입니다. 자, 34회 작년 문제입니다. 자전거 보관소